23년도 1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시기에 지금 도래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오늘 이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 그대로 응원의 한마디를 전달해 드리는 영상인데, 우선은 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 참고하셔서 준비 방향을 좀 뭔가 내실 있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 만큼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동영상을 남깁니다. 자, 우선은 정보처리 기능사 종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필기 합격률이 제법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보통 60% 정도가 사실 평균 합격률로 나오죠. 네, 합격률은 보통 절반 이상이 항상 높게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바로 공착하는 실기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게요. 일단은 기본 뼈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실기가 주관식 20문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20에서 25문제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렇게 출제하겠다라고 공단 측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근데 현재까지 20년도 개편 이후로 계속 20문제로만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배점이 20문제인 경우에는 한 문제에 5점 배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12문제 이상을 맞춰야 60점 합격점이 나옵니다. 네, 이 배경을 일단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20문제를 맞추는 비중에서 봤을 때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죠. C언어, 자바, 알고리즘 파트가 일단 출제가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과목 파트는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과목 파트는 개발 관련된 단어에 대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알아야 될 어떤 개발 관련된 용어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3과목으로 이제 운영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4과목으로는 또 이제 통신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과목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SQL이랑 같이 접목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파트로 해당되는 게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6개가 맞나요? 5개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개발 관련된 용어, 운영체제, 통신 단어, 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알고리즘 파트와 데이터베이스 파트의 출제 개수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출제 개수가 1등으로 많고요. 그 다음 이제 출제 개수가 2등으로 많습니다. 네, 이 알고리즘이랑 DB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네, 그 다음 운영체제 단축키라든지 그런 부분 또 일부 출제되고, 통신용어 관련해서 OSI 7계층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용어들 나오고 있고, 개발 관련된 용어도 이렇게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비중을 좀 높게 잡으셔야 되는 게,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 디버깅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디버깅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코딩 작업으로 해가지고 뭐 개발 툴도 실제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책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알고리즘 파트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절대로 책만 가지고 학습하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개발 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네, 직접 디버깅 작업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디버깅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즘에 출제되는 게 이제 보니까 내장 함수 헤더 파일 안에 탑재된 내장 함수들에 대한 기능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바나 C 언어 관련해서는 이 개발 툴을 제공하는 자체 회사에서 만든 기본 제공 함수에 대해서 내장 함수를 좀 어느 정도 숙지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파트가 가장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실제로 여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정말 내가 분석을 해서 디버깅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죠. 자, 데이터베이스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SQL 관련된 명령어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명령어의 사용 역할, 네,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뭐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규화 개념, 1정규화부터 각 정규화별 특징, 그래서 뭐 도부, 이결, 다조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파트 부분도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통신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준비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에 이 필기 자료에 특히 이 객관식 문제로 이게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뭐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통신 파트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점수를 획득하기 괜찮은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는 특히 이제 그렇게 나오죠. 뭐 리눅스,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유닉스, 심지어 도스도 나와요. 알고 계세요? 도스, 윈도우즈, 예, 윈도우즈 기반 어떤 그런 좀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개발 관련된 용어들이 참 다양하죠. 네, 그래서 뭐 블랙박스 테스트, 예를 들면 몇 가지만 그냥 지금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화이트박스 테스트, 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어플 개발 관련된 거, 어플 개발 관련 단어들, 이런 것들을 쭉 학습을 해서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가 유독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관건이 합격률이 20% 아래예요. 네, 20%보다 아래쪽으로 거의 나오고 있는 편이라서 이게 참 난해하거든요. 합격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 2년간 거의 시험을 진행해서 보셨던 분들의 아마 그 경험담을 참고해서 이번에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준비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목적은 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시험을 왜 준비하느냐,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공군 전자계산병 입대를 계획하신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것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참 난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알고 계세요. 주관식이라는 거는 원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정보 처리 기능사를 뭐 3수 또는 뭐 4수 또는 5수 그 이상 재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 절대 탈락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좀 알고 계세요. 정상이에요. 3수, 4수, 5수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했거나 뭔가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원래 이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알고 계세요? 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떨어졌다? 다시 보시면 돼. 네, 몇 번 떨어지건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 저도 그걸 경험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론 저는 좀 난이도가 쉬웠을 때 본 측면도 일부 작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응시하는데 합격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했거든요. 당시 학교 다니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떨어지시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00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단어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최대한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학습을 해가면서 익혀가야 합니다. 이러면서 적응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3년도 현재 지금 공군 입대 또는 뭐 공군뿐만이 아니라 뭐 군입대 전산병 입대라든지 또는 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자 수첩 발급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이거를 필요로 해서 지금 현재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히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 이렇게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냐? NCS 때문에 그런 거예요.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다 이거 기반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기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 자격증 기능사를 포함한 여러 각종 등급의 다양한 자격증들이 NCS 기반으로 지금 개편돼서 진행되고 있는 일환으로 정보처리 기능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취득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취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그거 뭐 그냥 한 3개월만 공부하면은 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사람은 지금 이 내막을 몰라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고,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한참, 준비하고 계신 분들, 제가, 감히, 저도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문제 복원 작업을 제가 매번 이렇게 시험 보고 오신 분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저도 유튜브에 올리고 하고 있잖아요. 문제 분석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체감상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번, 4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이번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 삼아 한번 시험장 가서 한번 보세요. 문제가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고 있구나. 이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취지로 꼭 한번 시험을 이번에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되고, 2번 이상 이제 재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앞전에 내가 좀 부족했던 과목 파트가 어디일까를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보강을 하시면 아마 충분히 12문제 이상 맞추는 합격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격증 취득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통신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분야의 자격증이 다 그런데요.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합격률이 괜찮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어쨌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처럼 그렇게 뭐 날로 먹기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존의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개편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모르는 거 모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더 공부해야죠.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답형이라고 하는 이 주관식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임하는 어떤 생각이나 자세를 잘 한번 다지셔서 내실 있게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또 하나 남깁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복원 작업을 또 하게 되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요즘에 좀 아르바이트를 야간에 하다 보니까 낮에 주간에 이제 시험 진행된 당일날이라든지 추후에라도 뭐 생방송 스트리밍을 키건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써가지고 문제 제보를 좀 받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문제 복원을 최대한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라도 해서 또 올해 23년 1회차 20문제 복원 문제 분석 영상을 녹화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저도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